자, 한결의 특종입니다.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먼저 아시죠? 이 사건은 사실은 파파이스에서 제일 먼저 공개했고 계속 추적해와서 오늘 또 파파이스에서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하고 신의 21의 김성은 기자 나오십시오. 모태펀드가 화이트리스트의 엔진과 같은 거거든요. 모태펀드를 통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영화들을 막 밀어주는 거였는데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들,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들, 그리고 모태펀드로부터 지원을 받은 영화사가 같이 있네? 다 같이? 얘네들 왜 같이 있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한겨레 21의 탐사보도팀이 추가로 붙었죠. 네, 그쪽으로. 네, 예. 들어왔죠. 제가 이제 추가 설명 드리면 이제 그 건물에 가서 체포된 뒤에 경찰서에 체포도 있다가 됐어, 실제. 이제 왜냐면 나온 뒤에 왔는데,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한겨레 기자래. 걔네들이 긴장한 거죠. 다 알고 왔구나. 그 경찰을 불렀어요. 체포됐어요. 이제 나온 뒤에 이걸 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이게 영화 잡지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신의 21에서 다뤘다가는 스피커가 작아가지고 좀 효율적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모기업인 이제 한겨레에 먼저 알렸죠. 그리고 김한 기자가 그걸 이제 토스를 받고 제 사건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겨레 입장을 붙고 그 어디까지 왔냐 지금.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이걸 운영했네? 국정원 안에 이걸 운영하는 팀이 있었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임주택은 여전히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 노커딜베라고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 당시에 가짜뉴스를 뿌렸던 사무실과 그 언론사죠. 언론사랑 그다음에 그 각종 보수단체들, 뭐 교육 관련 단체들도 좀 있었고, 뭐 이런 단체들, 그리고 그 사선에서라고 하는 충무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액 공적 자금으로 제작을 시작했으나 아직 개봉을 못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이제 프로필 투어, 그러니까 영화사는 실제 일을 하는 사무실을 따로 두고 일을 하는데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하면 그 프로필 투어 사무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자랑 모 의원, 파파이스에서 자주 나오는 모 의원 보좌관이 함께 갔는데 김종대 의원. 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입니다. 네, 예. 김종대 의원. 예. 내가 말했잖아 금방. 아니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는 이제 기자 감각으로 이상하잖아요. 기자가 왜 체포가 됐지? 보통 이제 이렇게 한겨레 21 이렇게 탐사보도 하는 데라면 막 난리 쳤겠죠. 네, 들어 누워버리겠죠. 네, 들어놓고나. 네. 근데 신의 21 기자인 네. 저분은 아니 여기 네 하고 따라갔어요. 품성이 심지어는 구치장에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 공간에 있었던 단체들이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처음부터 그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건물에 간 건 영화사와 가짜뉴스 노코딜베라는 가짜뉴스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제가 고마운 거는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는데 그 저수지 게임을 유일하게 보도해준 매체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달아주거든요, 지금.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태극기 집회가 막 태동하던 무렵에 이것이 너무 그 이전과는 이전에는 없던 굉장히 조직적이고, 자금력이 풍부해 보이는 대규모로. 어떤 집회, 대규모로 시작이 돼서 그 백그라운드가 뭘까가 그때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취재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의 정반대 개념인 정부가 밀어주는 국뽕 영화, 그 영화를 밀어주는 주체나 태극기 집회를 주동하는 주체나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주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네. 한 라인에서 나왔다.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막 따라갔더니 국정원 엔터팀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엔터팀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는 5월 무렵이었어요. 그렇죠. 5월 무렵. 모 영화 관계자한테 국정원 안에 엔터팀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예능팀이 있었다라고. 아니, 보통은 아이돌 회사에 엔터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근데 국정원에 엔터팀이 네.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듣고는 아니 무슨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 직원이
영화를 제의했다. 그때 저희가 처음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이승만 관련 영화를 만들자고 국정원이 했었다라고 해서 쭉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관련된 영화가 제작됐던 흐름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봤는데 잘 안 밟혔어요. 그것들이 이제 연관성들이. 그러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감독도 저희가 그때 이미 다 알고 들었는데, 그거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파팀 때 여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측에서 제일 어려운 건 그 국정원 직원이 실제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 국정원 직원이 실제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일단, 내가 취재한 내용과 제보를 받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다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화계 관계자들의 특징이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수도 뭐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막 여러 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어준이라고도 했다가 김아준이라고도 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주진우 하는 거예요.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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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그러면 김 씨가 아닌가? 뭐 이러고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좁히고 이름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특정을 해내게 됐죠. 이름을 특정을 하고 그 이름들이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추명호 국장 산하에 문화 담당 오 아무개 처장이 관할하는 엔터테인먼트 파트가 있었다. 그 엔터테인먼트 파트에서 누가 있었냐라고 취재를 해보니 그 엔터테인먼트 파트에서 일했던 이름들이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던 국정원 직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최소 2명이고요. 이 최소 2명 이상이 이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들이 했던 활동들은 크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키워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 뭐 영화, 이 중에는 보신 분들도 있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개봉한 상업 영화인데 이 개봉한 상업 영화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이 한 씬 딱 나오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그 영화에 왜 박정희가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영화 투자 및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시나리오 좀 보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받아간 거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게 저 영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나쁘게 묘사가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주인공이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키워드로 달성하는데 잡는 거죠. 키워드예요. 예. 키워드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단계나 네, 아니면 그 기획사에 돌아다니는 시나리오를 다 걔네들 수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의미가 되겠죠. 사전 검열을 다 통으로 전수조사한다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도 해요. 왜냐면 1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 제작 단계로 메이드되는 영화들을 다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건 아니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게 직업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영화사들하고 그러면 아주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작사하고. 그렇죠. 제작사한테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 증언은 구체적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박정희 왜 나오냐고 서초동 법원 앞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국정원 직원이 있었고 국정원 직원이 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영화판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그 영화에 박정희가 왜 나오냐. 근데 자기는 이제 촬영 전 단계인데 이거 박정희 나오는 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성 기자 말대로 그게 이제 박정희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 느낌에는 시나리오를 당연히 보고 왔으니까 그걸 아는 건데도 그 영화 제작사 단계에서 시나리오들을 국정원이 다 받아가고 영화 제작사들은 국정원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 줘요. 준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감독이 박정희를 등장시키든 말든 지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그 박정희 왜 등장하냐고 그러면 사실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랬을 텐데. 아니 영화인들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 영화를 누가 찍냐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사실은 신의21 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취재원들 만나가지고 어떤 영화 제작 들어갑니까? 촬영 언제 시작합니까? 근데 그걸 그거는 요원들이 했다는 기사를 거죠. 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검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국정원 직원이 투자 배급사 직원들이나 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직원들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건가요? 국정원 직원이 5, 6군만 돌아다녀도 대기업은 상무급 이상 임원들을 다 만날 수 있고요. 법원은 심지어 뭐 법원장들도 국정원 아이오들 기관 출입하는 뭐 4급, 5급들이랑 만나니까. 국정원 요원이라고 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네. 꺼져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일반 사기업에서 민원인이 와도 꺼져 이러진 않지 않을까요? 저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때 저희가 또 다른 취재 과정에서 영진이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 세 개가 영진이라는 들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진이라는 기관이. 영화진흥위원회,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전체 정책과 뭐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을 결정하는 거. 이번 2013년도 이후에 금기어가 있었다. 투자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박정희, 친일, 노무현? 노무현. 이번에 나온 영화계 블랙리스트의 실행기관이 영진이잖아요. 근데 영진이에서 변호인 이후라고 그 고위 관계자는 기억을 하던데 구체적으로 위해서 그 세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작품이나 제작사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그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자기네는 금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영화에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그 시나리오가 건너간 영화에 박정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는 걸 국정원이 알았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다. 대신에 유경수, 이승만이 좋다. 그 당시에 영진이 관계자의 표현을 빌자면 휴면 영화인들이 대거 이제 기립을 하신 거예요. 휴면. 그러니까 쉬고 계시던. 오래전에 뭐 한 70년대 무슨 방화 시절에 영화를 한 편 해보셨는데 이후에는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 영화인이네 하고 오셔갖고 이거 투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제안서들이 엄청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돌려보내죠. 이제 영화 시장이 그래도 나름 시장의 꼴을 갖추고 고도화가 됐는데 돌려보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이승만이나 유경수 관련된 영화들은 오더라. 그래서 이 영진이 고위 관계자가 다른 영진이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파트 그리고 이 관계자가 내심 제가 분명히 국정원 끈앞풀일 거야 라고 의심하는 또 다른 영진이 관계자한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메인 투자를 잡아오게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부분 투자는 만들어줄게. 너 그 시나리오 보내주는데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국정원한테 이거에 대한 오더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후에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근데 알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CJ, 롯데, 쇼박스, 뉴 같은 주요 메이저 배급사를 메인 투자자로 모셔오면 영화가 투자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메인 투자를 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한 20억, 30억 그 규모가 정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유경수, 이승만 얘기가 있고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충무로의 복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변호인 이유다. 그리고 변호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호인 제작사가 뉴라는 영화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뉴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 변호인을 제작할 당시에는 약간 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른바 메이저 3강 체제, 그러니까 CJ, 롯데, 그 쇼박스, 그러니까 배급망까지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 뉴가 막 이렇게 막 등장했을 신흥 때였는데 강자로 부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국정원 직원들이 뉴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메이저 투자사에 가서 뉴는 어떤 회사야? 뉴 제작사 대표는 성향이 어때? 뭐 이런 거를 이제 뉴에 대한 어떤 동향들을 파악하는 거죠. 변호인이 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미리 알고. 뭐 하여튼 그래서 무슨 영화를 못 만들게 하고 뭐 유경수, 이승만 들어간 건 만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중에 박정희가 등장하면 파악하고 뭐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 시절 박근혜 청와대가 움직였던 단서들이 지금 이제 그 실록처럼 남아있는 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이랑 안종범 수첩이잖아요. 근데 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과 안종범 수첩에 모두 영화 관련된 얘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김영한 수첩에는 특히 좀 많아요. 민정 라인엔. 근데 뭐가 있냐면 국제시장, 제작과정, 투자자, 구등란 뭐 하고 제작 과정 기간 있어야 이렇게 이제 한 메모가 있거든요. 장합 과정 기간 있어야 이렇게 한 메모가 있는데 이게 개봉 초기인데 이때 이미 국제시장의 흥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시와 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종범 수첩에도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안종범은 이제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고 이거는 이제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국제 시장을 흥행시키는데 청와대가 회의도 열고 지시도 내리고 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청와대가 그 국제시장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였냐면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CJ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영화 투자사인데 그 국제시장 같은 건 투자를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김영하 민정수석의 저 수첩에서 저 대목을 딱 봤을 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쭉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니까 드는 생각이 당시에 청와대가 국제시장을 하나의 자기네들 성향에 맞는 우파 영화라고 인식을 하고 저 영화를 좀 더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저런 내용을 회의에서 하지 않았을까. 국제시장도 뭐 1,000만, 1,500만, 뭐 혹은 우리나라 신기록 세우고 뭐 그 정도까지 원했던가 보죠, 아마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시절에 대표적인 국뽕 영화가 사실 많지 않아요.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은 특징이 KBS나 MBC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경우에는 KBS가 30억을 투자를 했는데 영화 제작에 KBS가 단일 콘텐츠에 30억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고 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마 없었을 텐데.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도 김유춘이었고 반면 화이트리스트 후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도 김유춘이었는데 머릿속에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막 퍼뜨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이 이제 변해가지고 박정희, 박근혜를 막 찬양하고 그렇게 의식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정원의 활동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에 공론장 개입을 시작하잖아요. 그 여론,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론장을 그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정화와 파괴 전략인 거잖아요. 인터넷 여론장을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목소리는 다 죽여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종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야 근데 왜 영화판 문화예술계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야 우리가 이제 공론과 여론을 다 장악을 했으니 콘텐츠를 만들자. 콘텐츠를 만들면 아까 이제 KBS, MBC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틀 때도 있고 이제 그리고 선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게 국정원 차원의 플랜으로 보면 영구집권 플랜이 가동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과 공론을 장악하고 이 여론과 공론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문화를 또 그다음 장악을 하자. 뭐 이 차원의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쭉 꾸준히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영화계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MB 때 이후로 그 영화계는 전부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근데 영화계 좌파들이 너무 부자고 반면에 우파 영화인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당시 박근혜 정권의 그 충무로를 바라보는 인식이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했다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네. 대통령이 직접 액션하는 히어물을 만들어라. 네. 만약에 이런 게 성공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상되는 여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비행기를 몬다든가 막 갑자기 막 폭탄을 투하한다든가 적군을 무찌른다든가 그런 영화가 탄생했을 수도 있고 희대의 코미디가 됐겠죠, 그게. 그 간첩물 영화를 연출했던 경험이 있는 감독이 놀고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어디 횟집으로 와라라고 갔더니 또 다른 영화 감독 A씨가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있더래요. 근데 이 국정원 직원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 간첩물 제작을 할 때 국정원에 가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정원 요원이 등장하는 영화고 하니까 국정원 일종의 투어 같은 걸 시켜줬나 봐요. 그래서 그때 홍보국장이라고 말하던 사람도 자기가 보고 하고 아 여기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이제 그 포함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높아 보이는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있더래요. 명함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쭉 뭐 이런저런 얘기 거기가 좀 TK 출신이에요. 그 감독이. 그래갖고 이제 뭐 출신 학교 얘기하면서 아 거기 뭐 그 학교 나와서 어떻게 서울에서 대학을 가고 뭐 감독이 됐니 뭐 이런 얘기들 막 농담으로 막 하다가 갑자기 아 근데 미국의 에어포스원 아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에어포스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화 감독인데 그래서 에어포스원 안다고 했더니 그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막 액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좋은데 흥행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충무로에 있는 영화인들이 그런 인식이 없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 문화로도 안보를 할 수 있다. 아니 그 제안을 받았어야 돼. 네, 제작비를 30억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이제 나오는데요. 직접 그래서 이 감독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블록버스터 하면 좋죠. 뭐 한국 블록버스터 하면 근데 뭐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감독들은 다 블록버스터를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영화 감독이면.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받았대요. 얘기를. 그랬더니 아 그거 하면 애국영화, 국뽕영화로 그렇게 하면 거기서도 이제 여기도 뭐 단서를 달았다는 거. 소위 국뽕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화 본인 하면 스스로 국뽕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자기들도 거죠. 아는 거지 국뽕인 거. 네. 아니 나 같으면 그 30억을 받고 네. 만든다고 했어. 대통령이 처음에 등장해. 말을 타고 막. 막 등장해가지고
거울 앞으로 달려가서요. 거울아, 거울아. 네, 그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투자 액수를 구체적으로 30억 정도 우리가 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정입니다. 근데 30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30억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30억을 메인 투자로 이제 확보가 되어 있으면 다른 창투사나 투자자들로부터 그 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30억 원을 사실은 보험 같은 거죠. 그 30억 원을 확보해놨으니까 투자자들을 붙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으면 이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30억이 확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화계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죠. 만약 국정원 직원이 내가 한 100억 해줄게 이랬으면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30억이란 금액이 딱 나오니까 이게 영화의 제작의 프로세스에 아예 ABC가 없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그는 이제 전문 영화인이니까 하게 된 거죠. 왜 안 했대요, 이거? 근데 본인도 어쨌든 뭐 영화 감독으로서 한 편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보자 그랬을 때도 안 간다고 할까? 이러다가 또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뭐 안 가기도 그렇고 무서웠고 근데 갔는데 전혀 상상도 못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영화 제작하면 30억 대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당황했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30억을 어떤 돈으로 자기네들이 지원해준다는 뭐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30억 정도는 대주겠다. 30억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건데 국정원이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은 이제 세금일 수도 있다. 인천사용작전 예를 들게요. 인천사용작전은 기업은행에 30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KBS가 30억을 투자해요. 이 두 기관은 어쨌든 그 공적 통제,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 은행과 방송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메이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억을 제작자가 쥐면 말한 대로 한 뭐 150억, 200억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이게 신뢰가 생기니까. 예, 제가 많이 쓰는 이 취재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나쁜 보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되냐면 CJ한테 가서는 야 이거 은행이 30억 는 영화야. 은행이 손해 봐? 손해 안 보지. 이거 되는 영화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CJ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배급을 해줘요. CJ가 배급을 하기로 하면 모태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극장은 다 CJ 건데 CJ가 이 영화 배급해주기로 했어. 자기네가 배급하는 영화 망하게 하겠어? 그럼 모태는 그런가? 그리고 이제 돈을 넣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분들을 고리고리마다 서로가 나쁜 보증을 쓰는 거고 이 나쁜 보증은 공교롭게도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와 함께 추가적으로 박근혜를 기소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 중에 람보박 그러면서 막 람보박 네. 그 단체들이 문화안보라는 개념을 써요. 네, 문화안보. 네, 문화안보. 근데 저 똑같은 단어를 들어갖고 약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직원이 문화로 안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안보의 개념이 있었다. 이걸 파다 보면 결국 어느 지점에 만날 것 같냐면 태극기 집회를 했던 곳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곳 이게 다 한 통속으로 묶여서 한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컨트롤 타워가 나올 거라고 해요. 파다 보면. 아니, 사실 문화안보라고 하면 국정원이 이제 정말 문화안보를 걱정한다면 미국의 할리우드나 중국의 어떤 급부상하는 영화 산업을 사실 상대로 뭔가 문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런 적들을 이거 얼마나 좋아. 예. 전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시나리오 공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히어로물. 대통령 히어로물의 시나리오를 A4지 반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복잡한 얘기겠어요. A4지 반장 수준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국정원에 보내갖고 한 30억만 내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괜찮고. 네.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영화 내가 제작자라고. 저수지 게임이랑 이런 거. 그렇지. 영화인이잖아요. 영화인이잖아. 정수님이. 영화 제작자잖아. 그래, 영화인이. 2편을 제작했는데. 여자 제작사구나. 좋아, 그럼 나한테 보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늘과 가까운 땅의 기운을 듬뿍 넣고 친환경 농법과 정성도 한가득 그리고 뛰어난 맛과 영양을 하늘이 내린 인제군 오미자 딴지마켓에서 대한민국 제1의 명품 오미자 진액을 만나보세요. 이제 갑질 많은 유통시장에 똥침을 날릴 때
딴지일보가 만든 신개념 마켓 딴지 마켓.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되는 상호 갑질주의. 원가 후리기 없이도 저렴한 가격. 기자들의 취재로 검증된 상품들. 명랑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라. 딴지 마켓. 마켓.딴지.com으로 접속하세요. 지금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이걸 운영했네? 국정원 안에 이걸 운영하는 팀이 있었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임주택은 여전히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 노컷일베라고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 당시에 가짜뉴스를 뿌렸던 사무실과 그 언론사죠. 언론사랑 그다음에 그 각종 보수단체들, 뭐 교육 관련 단체들도 좀 있었고, 뭐 이런 단체들, 그리고 그 사선에서라고 하는 충무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액 공적 자금으로 제작을 시작했으나 아직 개봉을 못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이제 프로필 투어, 그러니까 영화사는 실제 일을 하는 사무실을 따로 두고 일을 하는데,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하면 그 프로필 투어 사무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자랑 모 의원, 파파이스에서 자주 나오는 모 의원 보좌관이 함께 갔는데, 김종대 의원. 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입니다. 네, 예. 김종대 의원. 예. 내가 말했잖아, 금방. 아니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는 이제 기자 감각으로 이상하잖아요. 기자가 왜 체포가 됐지? 보통 이제 이렇게 한겨레 20일 이렇게 탐사보도 하는 데라면 막 난리 쳤겠죠. 네, 들어 누워버리겠죠. 예, 예. 들어놓고요. 예. 근데 시내 21 기자인 예. 저분은 아니, 여기 네 하고 따라갔어요. 품성이 심지어는 구치장에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 공간에 있었던 단체들이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처음부터 그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건물에 간 건 여화사와 가짜뉴스 노컷일베라는 가짜뉴스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제가 고마운 거는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는데, 그 저수지 게임을 유일하게 보도해준 매체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달아주거든요, 지금.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태극기 집회가 막 태동하던 무렵에 이것이 너무 그 이전과는 이전에는 없던 굉장히 조직적이고, 자금력이 풍부해 보이는 대규모로. 어떤 집회, 대규모로 시작이 돼서 그 백그라운드가 뭘까가 그때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취재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의 정반대 개념인 정부가 밀어주는 국뽕 영화, 그 영화를 밀어주는 주체나 태극기 집회를 주동하는 주체나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주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네. 한 라인에서 나왔다.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막 따라갔더니 국정원 엔터팀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엔터팀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는 5월 무렵이었어요. 그렇죠. 5월 무렵. 모 영화 관계자한테 국정원 안에 엔터팀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예능팀이 있었다라고. 아니, 보통은 아이돌 회사에 엔터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근데 국정원에 엔터팀이 네.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듣고는 아니 무슨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 직원이 영화를 제의했다. 그때 저희가 처음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이승만 관련 영화를 만들자고 국정원이 했었다라고 해서 쭉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관련된 영화가 제작됐던 흐름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봤는데 잘 안 자, 한겨레 특종입니다.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먼저 아시죠? 이 사건은 사실은 파파이스에서 제일 먼저 공개했고, 계속, 추적해와서 오늘 또 파파이스에서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하고 시내 21의 김성은 기자 나오십시오. 모태펀드가 화이트리스트의 엔진과 같은 거거든요. 모태펀드를 통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영화들을 막 밀어주는 거였는데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들,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들, 그리고 모태펀드로부터 지원을 받은 영화사가 같이 있네? 다 같이? 얘네들 왜 같이 있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한겨레 21의 탐사보도팀이 추가로 붙었죠. 네, 그쪽으로. 네, 예. 들어갔죠. 제가 이제 추가 설명 드리면 이제
그 건물에 가서 체포된 뒤에 경찰서에 체포도 됐어, 있다가 실제. 이제 왜냐면 나온 뒤에 왔는데,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한겨레 기자래. 걔네들 긴장한 거죠. 다 알고 왔구나. 경찰에 불렀어요. 체포됐어요. 이제 나온 뒤에 이걸 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이게 영화 잡지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시내21에서 다뤘다가는 스피커가 작아가지고 좀 효율적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모기업인 이제 한겨레에 먼저 알렸죠. 그리고 김한 기자가 그걸 이제 토스를 받고 제 사건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겨레 입장을 붙고, 그 어디까지 왔냐, 지금. 살폈어요. 그것들이, 이제 연관성들이. 그러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감독도 저희가 그때 이미 다 알고 들었는데, 그거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파팀 때 여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측에서 제일 어려운 건 그 국정원 직원이 실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 국정원 직원이 실제 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일단, 내가 취재한 내용과 제보를 받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다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화계 관계자들의 특징이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수도 뭐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막 여러 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어준이라고도 했다가 김아준이라고도 했다가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나오고. 거예요. 아닌데 그럼 김씨가 아닌가? 뭐 이러고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좁히고 이름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특정을 해내게 됐죠. 이름을 특정을 하고 그 이름들이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추명호 국장 산하에 문화 담당 오 아무개 처장이 관할하는 엔터테인먼트 파트가 있었다. 그 엔터테인먼트 파트에서 누가 있었냐라고 취재를 해보니 그 엔터테인먼트 파트에서 일했던 이름들이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던 국정원 직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최소 2명이고요. 이 최소 2명 이상이 이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들이 했던 활동들은 크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키워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 여러분 이 중에는 보신 분들도 있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개봉한 상업 영화인데 이 개봉한 상업 영화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이 한 씬 딱 나오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그 영화에 왜 박정희가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영화 투자 및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시나리오 좀 보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받아간 거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게 저 영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나쁘게 묘사가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주인공이 뭐 어떤 일을 키워드로 달성하는데 잡는 거죠. 키워드예요. 키워드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단계나 아니면 그 기획사에 돌아다니는 시나리오를 다 걔네들 수집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 의미가 되겠죠. 사전 검열을 다 통으로 전수조사한다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도 해요. 왜냐면 1년에 만들어진 한국영화 제작 편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 제작 단계로 메이드 되는 영화들을 다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게 직업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영화사들하고 그러면 아주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작사하고. 그렇죠. 제작사한테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 증언은 구체적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박정희 왜 나오냐고 서초동 법원 앞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국정원 직원이 있었고 국정원 직원이 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영화판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그 영화에 박정희가 왜 나오냐. 근데 자기는 이제 촬영 전 단계인데 이거 박정희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성 기자 말대로 그게 이제 박정희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 느낌에는 시나리오를 당연히 보고 왔으니까 그걸 아는 건데도 그 영화 제작사 단계에서 시나리오들을 국정원이 다 받아가고 영화 제작사들은